네, 안녕하세요. 다솜이 여러분.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교제폭력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교제폭력이 결국 교제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그 뉴스 보기가 두려울 지경입니다. 사귀고 있는 사람들 간의 폭력이라든지 혹은 왜 사귀었던 사람들과의 폭력을 전부 다 친밀한 관계의 폭력 혹은 교제 폭력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데이트 폭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데이트라는 어떤 그 단어가 주는 어떤 낭만적인 것 때문에 폭력의 의미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요즘은 교제 폭력, 교제 살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제 폭력이 코로나 시기 동안 잠깐 떨어졌다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이제 교제 폭력으로 신고된 건수가 그런데 사실 또 이렇게 신고가 많았지만 이것이 2023년에 구속된 건수는 2.2%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제폭력이 교제폭력특별법 뭐 이렇게 해서 따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폭력으로 양형 기준이 만들어져서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만히 두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반의사 불벌죄 인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그 사람을 처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 처벌을 원치 않으면 그것이 혐의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처벌이 굉장히 그 솜방망이 수준이었던 거죠. 얼마 전에 아마 여러분들 놀랍게 보셨겠지만 강남역의 한 빌딩 옥상에서 의대를 다니는 학생에 의해서 이별을 고했던 전 애인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는데요. 더 무서웠던 건 그 빌딩 옥상이 둘이 자주 만나서 데이트하던 그런 장소였다고 하고 그리고 이 남자가 죽겠다고 내가 너랑 헤어지면 죽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걸 막으려던 여자친구를 오히려 죽이는 그런 아주 너무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거 말고도 교제 관계 중에도 폭력과 협박이 있어서 헤어지자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그 여자친구가 자기 엄마하고 같이 가서 헤어지자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여자친구도 죽었고 그리고 그것을 말리던 엄마도 굉장히 중상을 당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거제에서도 헤어진 전 애인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이유로 오피스텔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잠자고 있던 여자친구를 때려서 죽게 만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통 보면 이 친밀한 관계에서의 이런 폭력은 교제 폭력은 그 안에 특수성이 있는데요. 이 서로에 대한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출근 시간이라든지 어디를 주로 간다든지 혹은 뭐 현관문에 비밀번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그 관계 안에서 폭력적인 그런 그 조짐들이 계속 되기 때문에 멀쩡한 성인이 왜 그렇게 당하고 있어? 그렇게 맞고 사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서 이미 왜 폭력의 사이클 속에 들어간 그 피해자들은 가스라이팅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폭력에 대해서 제재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친밀한 관계에서는 또 그 정서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때리고 나면 더 막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거나 선물을 막 주거나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막 이렇게 싹싹 빌기도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 사람이 달라질 거라는 희망을 또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의 사이클 안에 들어가서 계속되면서 가스라이팅이 진행되고 피해자는 점점 무력해지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교제라는 관계 안에서 동일인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폭력이라는 것이고 강자와 약자가 정해지고 그 강자가 약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통제하고 지배 또 조종 중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걸 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제폭력에 대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오해가 있는데요. 이 교제폭력이 전혀 피해자는 생각지도 못한 그 어떤 가해자의 기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는 왜 이 교제폭력이 심신미약, 뭐 약이나 혹은 뭐 술을 먹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약도 먹지 않고 술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제 강의에서도 성과 문화를 듣는 학생들이 제일 관심 있게 듣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은 잘 헤어지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전하게 만나고 안전하게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교육 문화에도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중고등학교까지를 굉장히 왜 무성적인 존재로 이성교제도 불허하는 그런 어떤 상태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고, 수능을 목표로 달려가야 하는 그런 경쟁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양한 어떤 인간관계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이 연애관계에 던져져서 협상과 혹은 뭐 성적 동의를 인정하고 거절을 받아들이고 상대를 존중하고 이런 어떤 관계, 건강한 관계 연습이 없는 것도 사실 교제 안에서 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관계를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거절당하면 모든 세계가 끝나는 것 같고 뭐 혼자가 되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굉장히 폭력에 둔감해져 있고, 그리고 또 사적인 영역이나 경계에 대해서 별로 배우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성적 동의에 대한 연습이 없다라는 거죠. 또 젠더가 굉장히 왜곡돼서 여자와 남자가 서로를 굉장히 적대시하고 혹은 만만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또 여전히 그 그림자를 들이고 있는 유교, 성리학적인 그림자, 이런 것들 때문에 소유하고 누군가가 주도해야 되고 조종하고 통제하는, 지배하는 그런 관계로 자꾸 가기 때문에 교제 안에 폭력이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제 단계에서 이 사람과 계속 사귈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할 때 위험한 관계로 가는 요인들이 좀 있어요. 그 요인들이 뭐냐면, 일단 이 사람이 너무 집착이 강한 사람, 자기를 너무 소유의 개념으로 보거나 그러는 것도 조짐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잘해줘요. 상대를 정말 공주처럼 모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신나게 시작하지만 상대가 너무 나한테 집착하고 나하고만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그러면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집착에서 구속으로 가고, 그렇게 구속이 계속되다 보면 이 사람은 소외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고립되는 경우가 많고 이 사람과만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둘이 이제 더 밀착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점점 자기의 어떤 지배나 조종하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무시하고 또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그런 관계의 고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가면서 안전 이별을 한다기보다는 처음 만나는 단계에서 이 사람이 좀 위험한 관계로 가는 게 아닌지, 그래서 왜 관계가 너무 깊어지기 전에는 그래도 좀 벗어나기가 쉽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청소년기, 아주 어린 시기부터 성적 동의를 연습시키고 폭력을 인지하는 그런 그 감수성을 좀 높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해자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좀 교제 폭력 특별법 같은 것들로 특별하게 그 특수성이나 맥락이 읽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지만 피해자를 묶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묶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가해자를 구속하거나 유치하거나 해서 그 가해자의 행동을 묻고 경찰이 너를 주시하고 있다라는 계속 메시지와 그런 그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가해자가 자기 행동에 제약을 느끼고 불안을 느껴서 행동을 그만두게 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언제나 취약한 맥락 속에서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교제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데, 총체적인 사회적인, 교육적인, 그리고 우리의 문화적인, 법적인 그런 그 여러 구조가 제대로 좀 정책으로 구조화되어야 이런 일들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깝네요.